안녕하세요. 원투펀치의 투머치 풋볼 후보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8세의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그러면서 양민혁 선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10대들의 이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적 시장은 문이 닫힐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 10대들의 이적 시장을 돌아보면서 이적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대들의 이적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적 시장에서 누가 얼마에 이적했는지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 레니 오루가 지금 1위예요. 이 선수가 바로 이제 18살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재까지 탑10 이적료를 놓고 보면은 예년과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미친 금액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레니 오루의 금액이 약 6천만 유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걸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는 1억 유로 이상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클럽은 재정 망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적 시장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예. 탑10에 10대 선수가 2명이 있는 것도 상당히 눈길을 끌고요. 네. 원래 그리고 또 이제 무사디아비의 사우디 이적이 있기 전까지는 저기 10위에 아치그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0대 선수가 3명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돌이켜 생각하면 4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로 이번 여름에 이적한 선수는 지금까지는 레니 오루, 앤드리, 아치그레이가 되겠네요. 왜 이번 이적 시장에 그래도 예년보다는 조금 조용할까? 이거는 결국은 PSR 이슈하고 조금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PSR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하자면은 프리미어 리그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을 보는 이제 규정인 거예요. 네. 프리미어 리그식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적자 폭이 1억 500만 파운드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승점 삭감이나 징계가 주어집니다. 이게 매년 그 6월 30일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시즌이 마감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이제 적자나 이내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올해 6월 30일까지 PSR 이슈에 걸려 있었던 팀이 무려 6팀이나 됐었습니다. 에스턴 빌라, 첼시, 에버턴, 레스터 시티, 뉴캐슬, 노팅엄 포레스트가 그런데요. 챔피언십에도 뭐 리즈 유나이티드라던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금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 팀들이 돈을 잘 안 쓰고 있어요. 네. 뭐 맨시티도 사비오 영입 딱 한 명이 전부죠. 아스널 아직까지 영입 확정은 없죠. 칼라피오리 영입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토트넘도 뭐 10대 선수 2명 영입이 전부죠.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 맨유 제외하고는 다들 조금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빅식스 팀들이. PSR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몸집 줄이기, 다이어트 하는 클럽들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으면은 돈을 대거 풀면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최근 돌아보면 한 시즌에 한두 명에 그치는 경우가 계속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적 시장을 주도하는 건 프리미어 리그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조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적 시장도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가 돈이 도는데 그 돈이 돌 때 그 돈이 다른 리그에 가면서 또 다른 리그도 돈이 돌거든요. PSR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결국 그 효과는 또 미비해지니까요. 뒤에 슬래틱에서도 칼럼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한 달 사이에 선수 판매만 무려 3억 2,300만 파운드가 나갔다라고 해요. 작년 6월과 비교하면은 1억 2,500만 파운드가 늘어났대요. PSR 때문에 많은 클럽들이 장부 정리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그리고 판매된 선수들이 평균 연령이 21.5세. 어린 선수들을 이적시키고 또 영입하면서 나름대로 이적료가 오고 가는 가운데 PSR을 피하겠다. PSR을 피하는데 가장 좋은 게 유스 선수예요. 왜냐면 유스 선수는 자체에서 키워낸 거니까 지출이 없었거든요. 수익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디애슬레틱에서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 막 교환하면서 부풀리기 한 거거든요. 네. 이적료 부풀리기를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적료 아니 어차피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은 똔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다른 게 이적료 수입은 일시불로 잡히거든요. 네. 왜냐 한 번에 받잖아요. 반면에 이적료 지출은 이 선수의 계약 기간으로 분할을 해요.
특히 첼시가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잘 있죠. 이용했죠. 7년, 9년 계약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분할 납부 형태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크게 이득을 보게 되는 건 거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어린 선수들 영입이 상당히 활발하게, 갈수록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유로하고 그레이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10대 선수 최고 이적료 3, 4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10대 선수들의 이적료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탑 20위 안에 10대 선수가 무려 6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와. 뭐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40% 정도 되는 네. 거죠.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이번 시즌 10대 선수 이적료 순위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조금 부풀려진 선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료보다는 트랜스퍼마켓에서 책정한 해당 선수의 이적 가치로 9명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시즌 뉴캐슬에서 임대로 뛰다가 완전 이적한 케이스고요. 아치그레이랑 베리발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알아봤으니까 이 선수들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엔드릭. 이 선수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뭐 제2의 호나우두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2022년 10월 28일에 파우메이라스 구단 역대 최연소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16세 96일이었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진짜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놀라운 기록인데 뭐 라민 야말 보면 이게 놀랍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으니까 야말이 많은 걸 다 깨버리긴 했죠. 최연소 기록이란 기록들을 다 깼는데 사실 16세 96일도 말도 안 되는 기록인 말도 거죠. 안 되는 기록이죠. 데뷔 시즌에 7경기 307분 출전해서 3골 1도움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거의 100분당 한 골이네요. 그렇죠. 데뷔 시즌부터 팀은 브라질 세리에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102분당 한 골을 기록을 했고 이게 경기당으로 따지면은 0.88골로 3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그 분당 득점과 이제 경기당 득점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바로 영입을 일찌감치 해버리죠. 네. 2024년 여름에 2년 뒤에 그 팀에 가세하는 걸로 이제 미리 영입을 성사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엔드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왜냐면은 계약은 미리 되어 있고 그리고 브라질 세리아에서의 활약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당연히 킬리안 음바페 활약이 가장 궁금하겠지만 엔드릭이 라리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수가 2023 시즌에도 3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559분을 소화하면서 네. 11골을 넣으면서 계속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이어갔어요. 그렇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0분으로 기록 막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기지. 1500분은 돼야지. 1500분 넘어가는 시간 동안 11골. 예. 이거는 인정합니다. 브라질 세리에아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이제 수페르코파 우승도 차지했고요. 이거는 팀 운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하고의 A매치 경기에서 71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교체 투입된 지 9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그것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을 했는데요. 이때 그 엔드릭의 나이가 17세 246일로 웸블리에서 기록한 최연소 득점자가 네. 된 겁니다. 저는 대표팀. 개인적으로 이 경기 봤는데 물론 이제 엔드릭이 엄청나게 테크닉적이고 상대를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집중력을 살리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브라질도 지금 뭐 네이마르가 부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니까 브라질도 위기거든요. 그 가운데 브라질이 바라보는 영웅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17세의 나이에 A매치에서 데뷔골을 넣는다? 이거는 브라질의 과거 영웅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엔드릭의 가치가 갑자기 또 급상승하게 된 거죠. 예. 참고로 이제 그 엔드릭이 골 넣은 17세 246일의 나이는 호나우두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골을 넣은 거예요. 이어진 스페인전에도 동점골을 네. 넣었었고요. 그것도 이제 45분 뛰면서 동점골을 넣었었고 멕시코전에도 29분을 경기 막판에 뛰면서 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엔드릭이 17살에 A매치 3경기 연속골을 네. 넣은 거잖아요. 브라질 축구 역사상 엔드릭보다 더 어린 나이에 A매치 3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는 오직 펠레밖에 없습니다. 네. 엔드릭이 파우메이라스 소속으로 69경기를 뛰는 동안 5개의 우승 트로피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8경기당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의 나이에 A팀에서 데뷔를 하고 17세까지 뛰었어요. 근데 우승 트로피를 5개 들어올렸어. 이런 선수는 그 상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승 트로피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선수가 계속해서 우승에 나가면 우승 제조기 그렇죠. 이런 표현을 또 듣는 거예요. 심지어 이적한 팀도 레알 마드리드. 네. 앞으로 상복은 계속 남아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는 다가오는 시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15경기 뛸 때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엔드릭이 딱 이제 4월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4월 이후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파우리스타 우승을 차지한 이후 13경기 906분을 소화하는 동안 단 2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이후 5경기 연속 득점이었고 그나마 뭐 앞에 4경기는 교체 출전해가지고 네. 출전 시간이 짧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우루과이하고의 8강전 이 경기가 비니시우스가 징계로 징계 못 때문에 나온, 예. 네. 그래서 엔드릭한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골을 넣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활약상도 굉장히 부진하면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거든요. 기록도 그 세부 기록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골을 네. 넣지 못한 것만이 아닌 사실 투명인간에 가까웠거든요. 우루과이전 기록이죠. 그렇죠. 예, 이 경기에서 일단 슈팅 한 번이었고요. 드리블 3번 시도했는데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빨간색이었거든요. 볼 경합 승률도 처참했죠. 네. 뭐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볼 경합 13회 해가지고 4회밖에 승리하지 못했고 공중볼 경합도 승리하지 못했고 소유권 이룬 횟수도 14회에 정말 뭐 한 게 없었던 데다가 가장 끔찍했던 거는 패스 5회 시도에서 2번 성공시켰거든요. 오, 너무 심하다 이건. 그 2번이 킥오프였습니다. 슈팅 그래 그럴 수 있어. 슈팅 숫자가 적을 수는 있어. 그런데 패스 5번 했는데 성공을 2번밖에 못했다? 그것도 킥오프 때 한 거다? 이건 너무 심각한데. 이 선수가 떡대는 나쁘지 않은데 등지는 플레이를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핑도 잘 못하다 보니까 후속 동작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간이 너무 이제 끔찍한 슬럼프 기간이어서 더 이런 것들이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좋았을 때는 잉글랜드, 스페인 상대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골을 보여주긴 넣었으니까 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7월 27일에 최근에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입단식이 있었거든요. 네. 이 입단식 장면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미 뭐 9살에 그 베르나베우에 와가지고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이 팀은 그러니까 토트넘의 성공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로 이미 개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뭐 귤레르도 잠깐 뛰었음에도 이 선수 완전히 막 임팩트를 보여줬고 벨링엄은 뭐 대박 쳤고 카마빈가도 좋고 비니시우스 에이스고 호드리고도 좋고 추아메니도 뭐 물론 추아메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조금 기대만큼은 아닌 부분도 살짝은 있긴 하지만 대신 센터백까지 잘 소화하는 그런 거 있고 브라임 디아스도 뭐 교체 선수는 괜찮고 은바페 영입했고 발베르데 신세대 주장감으로 불리고 있고 여기다가 지난 시즌 내내 주축 자원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붙잡아 놓는데도 성공을 했죠. 물론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베테랑 선수들이 또 곳곳에 있긴 있습니다. 모드리치 있죠, 카르바할 있죠, 이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세대 교체를 차근차근 잘 해왔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적도 계속 거두고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하자면은 뭐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17살의 엔드릭이 가세를 해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뭐 엔드릭이 아무래도 은바페랑 같이 왔다 보니까 출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에 부진을 고려를 하면은 이럴 때 도리어 한번 조금은 머리를 식히면서 다시 이제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아 그리고 레니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니오로 저는 뭐 레알 마드리드도 원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을 했어요. 사실 이적료가 부풀려진 데는 그것도 영향이 있죠. 끼쳤죠. 네. 유로는 레알 마드리드를 가고 싶어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2,500만 유로만 줄게 이러니까 릴에서도 설득을 한 거죠. 맨유가 비싸게 부르는데 가주지 않으련 이래서 결국은 맨유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엉망진창이 된 수비 라인을 제대로 살릴 구세주가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너무 어린 선수니까 바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8살인데 일단 뭐 키 195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18살의 나이에 릴 주전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리그왕에서도 32경기에 출전을 한 거고요.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뛰면서 유럽 대항전 경험도 쌓았다라고 할 수 있죠. 센터백이 10대에 이렇게 많이 뛰기는 쉽지 않거든요. 요로 같은 경우는
센터백 역대 최고 이적료 8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축구사 전체예요. 더리우트는 2번이나 기록했어요. 근데 1위가 메가이어라는 게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매번 이 기록 볼 때마다 제가 놀라거든요.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있고 뭐 네. 맨유가 참 진짜 돈을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맨유는. 왜냐면은 지난 시즌 센터백 파트너 조합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란과 에반스의 6경기가 전부예요. 사실 조니 에반스가 출전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니 에반스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센터백 조합이 무려 1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스 선수인 캄부알라도 나오고 루크쇼도 센터백으로 나오고 네. 뭐 이랬던 거였죠. 맨유 센터백들 라인이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수들의 출전 시간 자체가 적었죠. 반면에 요로는 아직까지 부상이 없었는데 맨유 가자마자 아스널하고의 평가전에서 조금 경미한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센터백 자원들이 1,500분 이상 뛴 선수가 메가이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부상이든 부진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계속 뛰는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번갈아 갔거든요. 요로는 일단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풀타임을 거의 소화하다시피 했으니까. 요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패스 성공률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경기당 태클 숫자 자체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맨유가 이제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뻥튀기 돼 있어요. 맨유 수비수들이. 왜냐면은 지난 시즌 2024년에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한 팀이 맨유예요. 강등된 팀들도 아니고 맨유가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많이 수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뻥튀기 된 게 있는데 요로는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을 봐야죠. 태클 성공률이 69.4%로 메가이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고요. 또 이제 그 공중볼 승률도 63.8%로 이거 상당히 좋은 수치긴 네. 하거든요. 그냥 바란하고 메가이어가 좀 사기적인 수치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게 수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당 파울 숫자 0.7회로 굉장히 적고요. 경기당 실수를 범하는 횟수도 0.03회로 거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이게 10대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수비를 하는 선수거든요. 유로의 기록들을 리그왕에서 조금 세부 기록들을 보자면요, 패스 성공 횟수 1727회로 리그왕에서 6위고요. 본인의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 횟수는 3위고요. 공중볼 승률은 5위고요. 볼키핑하는 그 승률은 21위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어린 선수인데 오프사이드 트랩 성공이 26회로 2위입니다. 전 공중볼하고 오프사이드 트랩 성공률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어린 선수라고는 네.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린 선수는 공중볼 다툼할 때 피지컬에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그래도 호리호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은 좀 성급한 수비를 하다가 오프사이드를 제대로 라인을 구축하지 못해서 실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네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라운드 볼을 그렇게 많이 경합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수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조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그러다 보니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한 것들, 성공한 것들을 보면은 박스 안에 많이 구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조금 수비하는 유형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공률은 62.5%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 경합을 즐기는 선수까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높긴 한데 좀 숏패스 위주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롱패스를 많이 시도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롱패스 성공률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52%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센터백들 롱패스 성공률 그래도 60% 이상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킥력이 쭉 뻗어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롱패스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공간을 보는 능력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 패스는 12회인데 그게 100%의 성공률입니다. 전환 패스만 좋아도 탈압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니까요. 네, 거기다가 근육이 더 붙어서 킥력이 붙는다면은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은 좋으니까 이 선수의 패스, 이런 롱패스 능력도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볼을 끌고 전진하는 거를 아주 즐기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곧잘 한다. 네. 그러니까 발밑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패스를 많이 하는 센터백들은 주고 받고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키가 190인데 굉장히 빨라요. 왜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렸는지 알겠네요. 레알 마드리드 스카우트는 이 선수에 대해서 수비계의 은바페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릴 유스 시절 감독이었던 스파로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가 은바페를 상대했을 때 같은
같은 속도로 달렸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큰 경기에도 상당히 담대하거든요. 요로한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상대 누구야? 물어보니까 나는 음바페와 플레이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강한 선수와 붙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다음은 루이스 질 헤름입니다. 예,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트햄이 2,400만 유로를 주고 영입을 한 건데요. 근데 이 선수가 사실 1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파우메이라스에서 이번 시즌에 18경기 출전 경기 수는 많은데 출전 시간이 677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700분도 안 뛰는 애에게 2,400만 유로를 태운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건 있긴 해요. 이 선수가 일단 파우메이라스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예. 엔드링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세리아를 2년 연속으로 우승했으니까. 웨스트햄이 이 선수를 비싸게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이적료를 들여서 영입한 이유가 있어요.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걸 거의 리스크를 진 영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제 파케타 때문이에요. 아휴 이래서 여러분 도박은 안 됩니다. 파케타가 직접 베팅을 한 거는 아니지만은 베팅에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케타가 파케타인 이유는 이 선수가 태어난 섬이 파케타 섬이거든요. 네. 근데 그 파케타가 카드를 받는다에 파케타 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베팅을 걸었다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계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 같던데. 굉장히 의심이 돼요. 파케타 네. 섬이 굉장히 작은 섬인데 거기서만 60명 가까이 파케타 카드 받는다에 걸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파케타가 그렇게 카드를 많이 받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FA는 파케타한테 10년 징계를 주려고 한다고 해요. 10년 징계면 엄청 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파케타는 거기에 항소한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걸릴 때 알반 토니도 그렇고 토날리도 그렇고 다들 그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치료 같은 거 받겠다 하고 이러면은 경감이 되거든요. 네. 파케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니까 괘씸죄까지 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10년이면 뭐 선수생활 은퇴를 그쵸. 생각해야 될 텐데 이거는 뭐 파케타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웨스트햄에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스루볼과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메이킹 지표인 거거든요. 가로축이 스루 패스고 세로축이 이제 오픈 플레이 찬스 메이킹인데 파케타가 웨스트햄에서는 독보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브라질 후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기레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기레르미가 이런 건 있어요. 이 선수가 출전 시간이 작긴 하지만은 90분당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태클도 90분당 괜찮게 성공을 시키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드리블이 3.5에 굉장히 드리블을 잘 네. 성공시키는 거고 찬스 메이킹도 1.91이면은 뭐 준수한 수치인 그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에 기대하면서 야 이게 풀타임으로 환원하면은 얼마나 올라갈까? 야 그거는 진짜 도박 아니니? 그건 그렇긴 하죠. 약간 이거 모험인데요 진짜? 사실 그 교체 선수로 반짝하는 선수와 또 이제 풀타임 뛰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특히 어린 선수들이 더 그렇잖아요. 근육이 안 붙어 있으면. 네. 기레름이가 대박 나면은 이건 타고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변수가 많은데요. 그래도 어쨌건 뭐 이 선수가 상당히 기술적인 능력도 좋고 그리고 골 넣는 장면 제가 봤는데 정말 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잠재력에 거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일단 기대를 걸어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민태입니다. 예, 뭐 민테 같은 경우는 오덴세에서 유럽 생활을 시작을 했고 네. 뉴캐슬 갔는데 거기서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상태에서 페노트로 임대 가서 대박을 터트렸는데 뉴캐슬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PSR 때문에 비싸게 팔아넘긴 선수인 거죠. 무려 3,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으면서 브라이턴에게 판. 사실 그 브라이턴이 이번 여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구단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 팀이 카이세도, 메칼리스터 다 비싸게 팔고서는 돈이 빵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도리어 남들 조용할 때 이적료를 좀 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페이노트에서의 활약이 너무나 눈부셨기 때문에 예.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돈을 쓸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LADBG에서는 27경기 출전해가지고 10골 6도움인데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경기 한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한 달 가량을 빠진 거거든요. 그 한 달 가량 더 뛰었으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선수가 공식 대회 1991분을 뛰면서 11골 5도움 100분 조금 넘는 동안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워낙에 페이노트에서 스피드 드리블 박스 안쪽에서의 마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여준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민태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좀 기대감이 높은 편이에요. 이 선수의 강점은 바로 이제 드리블에 그렇죠. 있습니다. 예, 드리블을 정말 잘하거든요. 가로지표가 이제 그 90분당 드리블 시도인 거고 세로지표가 이제 그 드리블 성공률인 건데 이 양 부분에 있어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4.8회로 LADBG의 1위고요. 네. 공격 진영에서 소유권 획득도 2.5회로 틸만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찬스 메이킹도 대부분이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찬스 메이킹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이면서 패스하고 움직이면서 골 넣고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골과 도움이 4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드리블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좀 깨우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이 민테에 이어서 또 비싸게 주고 영입한 선수 오스만입니다. 네, 브라이턴이 뭐 민태도 그렇고 오스만도 그렇고 측면 쪽 자원을 좀 보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미토마가 부상이 많았고 네. 엔시소까지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측면 자원이 좀 허약했었다 보니까 솔리마치는 아예 막 시즌 아웃당하고 그쵸. 이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측면 보강에 집중을 한 건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노르셀란드에서 지난 시즌 4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0골 8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상위 스플릿, 하이 스플릿 있잖아요. 네네. 나뉘는데 바로 이제 상위 스플릿에서 이게 10라운드로 진행되는데 9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도리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그리고 주전으로 중용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수가 어쨌건 그 상위 스플릿에서 무려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6경기 나와서 3골 3개의 도움이네. 그것도 한 경기에 몰아서 하지 않고 퐁당퐁당 했네. 네. 골 도움 이러면서.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덴마크 슈페르리가에서 일단 슈팅 최다,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최다, 드리블 최다, 공격 진영에서의 파울 획득 최다. 그러니까 사실 노르셀란드는 약간 이 선수한테 몰아주기를 상당히 많이 한 거죠. 나올 때면. 팀에서 이 선수에게 밀어준 것도 있고 또 이 선수가 상위 스프릿 가서는 그 기회를 잘 살렸다는 느낌도 들고 또 상위 스프릿에서 잘했다는 거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큰 무대에서 강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골 3개의 도움이니까 상위 스프릿에서는 골뿐만이 아니라 도움도 적지 않게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선수의 세부 기록들을 보면은 무시알라와 굉장히 유사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자, 그리고 찬 우주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이들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 선수가 2부 리그에서 뛰었거든요. 분데스리가 2에서 3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6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칼에서도 2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했고요. 와, 그러면은 공식 경기에서 19골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분데스리가하고 분데스리가 2하고는 분명히 격차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 2에서 이 어린 나이에 19골을 넣었다는 거는 저는 이 선수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적료도 1,200만 유로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최전방 공격수도 소화를 해요. 이 선수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조금 생각이 나는 유형의 선수가 바로 이제 민탈. 왜냐면은 이 선수가 일단은 2부 리그 데뷔전에서 17세 268일에 골을 넣으면서 뉘른베르크 구단 역대 최연소 골을 넣었고 6일 뒤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뉘른베르크 구단 역대 최연소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해트트릭한 지점 봐요. 골대 바로 앞에서 2개가 있죠. 네. 이 선수가 그가 침투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볼 주고받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마렉 민탈이 많이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음은 일레니 케나입니다. 예, 이 선수가 뭐 현재까지 나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2006년 8월 16일생으로 아직 만 17세고요. 프랑스 리그 2인 에미엥에서 뛰다가 이제 로얄 앤트워프 갔다가 모나코로 이적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선수 같은 경우 2006년 이후 태생 선수로는 유럽 10대 리그에서는 가장 많은 8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말이 정말 좋은 선수지만은 8골을 넣지 못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라민 야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정력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왜냐면 영향력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약간 적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8골을 넣었으니까 예. 이 선수의 특징이 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타겟터예요. 수비 절대 안 하고요. 저기 그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지표가 이제 수비 관련된 거거든요. 왼쪽으로 가는 그 지표 같은 경우는 뭐 도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뭐 소위 얘기해서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에서는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중하위 클럽에서는 활용하기에 매우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17살이잖아요. 네.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은 바뀌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스타일은 잘 바뀌지 않아가지고요.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발로시행 선수예요. 이 선수는 이제 뭐 레버쿠젠이 이번 여름에 1200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한 선수인데요.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에 이미 그 구단 역대 6번째로 어린 나이에 출전 기록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세 1개월 3일이었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 2022-23 시즌에는 8경기 출전을 했고 지난 시즌 리그앙에서 23경기 출전하면서 점점 더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출전을 했고요. 1대1 수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대인 수비에 있어서는 정말 극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저것만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제 볼을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클 성공률도 상당히 높고 볼 경합승률 매우 높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나름 괜찮은 편. 하지만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데 약간은 그러니까 뭐 레버쿠젠이 영입을 한 거잖아요. 레버쿠젠에서 따지면은 이런 대인 수비력은 사실 인카피에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 선수를 조금은 연상시키는 실제 센터백과 풀백을 전부 서는 것도 그 선수와 좀 유사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측면에 두는 것보다는 센터백으로 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볼을 그렇죠. 끌고 가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인카피에는 아무래도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리고 공격 지원 능력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 부분은 좀 떨어지니까 조금 더 그쪽에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웨드라우고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거든요. 독일의 포그바 이런 얘기까지 듣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일단 뭐 샬케에서 2021-22 시즌에 17세 이하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독일 대표팀에서 17세 이하 유럽 선수권 우승 그리고 이제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거든요. 키도 191로 상당히 크고 근데 유연하고 볼 다루는 스킬 좋고 이런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7세 이하 대회에서는 일단 뭐 그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을 때 22경기에서 9골 12도움 뭐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그것도 미드필더로 주로 뛰면서 기록을 했던 거였고요. 그 17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도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결승전을 풀타임 소화했네요. 네. 이거는 그 나이 또래 선수들하고 붙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2022-23 시즌에 이때는 뭐 19세 이하 팀으로 월반을 해가지고 경기당 기대 득점 0.28골, 경기당 득점이 0.36골, 경기당 득점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13경기에서 7골 2도움을 기록을 한 거니까요. 패스 성공률도 82%에 롱패스 성공률 61%에 경기당 드리블이 6.5에 미친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17세 같은 또래 선수들을 상대했을 때의 기록이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할 이유는 없었지만 방금 전은 19세 이하에서 대결을 펼쳤을 때도 좋은 기록을 세웠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표현하는 난놈이다. 거기다가 이제 이 분데스리가 2 그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함부르크하고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출전하면서 구단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고요. 해당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드락슬러가 기록했던 샬케 구단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이 선수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언하고 AC밀란하고 많은 구단들이 이 선수 영입하려고 했는데 라이프치히로 간 케이스지만요. 부상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독일 축구협회에 잘못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니른베르크하고의 12라운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대표팀에 뽑았어요. 뽑아서는 2경기를 교체 출전을 시키다가 또 부상당했어요. 3월달까지 못 나왔으니까 이 17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돼서 부상당한 게 굉장히 뼈아픈 거죠. 안 그래도 그 샬케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하거든요. 대표팀에 뽑지 말라 이랬는데도 지금 부상인데 왜 뽑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팀 내에서의 입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 뽑았다가 근데 정작 이 선수 부상당해가지고 조별리그 뛰고 끝이었는데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안 불러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로 그가 이 선수의 비중이 컸다라는 건 거죠. 그럼에도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부상으로 많이 빠졌음에도 대부분 선발 출전을 많이 했었고 17경기에서 3골 2도움 중앙 미드필더로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죠. 나름 그래도 드리블 성공률은 53%로 분데스리가 2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네. 기록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은 더 발전해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빅클럽들이 이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한 거였죠. 지금 저희가 9명의 선수를 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그래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요로. 아무래도 검증이 가장 되기도 했고. 예. 저는 요로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편이라서. 네, 왜냐면 프리미어 리그가 워낙에 빡세니까. 그렇죠. 몸싸움에 네. 또 근데 이 선수가 약간은 소프트한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막 달려드는 유형은 아니니까 살리바도 어쨌건 간에 프랑스 리그왕을 정복하고 왔음에도 물론 뭐 그 선수는 이제 코로나로 부모님을 잃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그러긴 했어도 적응에 조금 한동안은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뉴 팬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근데 맨유의 사정을 보면은 그럴 여유를 줄 수 없는 팀이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저희가 10대 선수들 주로 알아봤는데 10대 선수들 이야기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잘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두가 다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10대 선수들은 다 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기대만큼 성장을 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건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또 축구 팬들은 어린 선수가 잘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여하튼 10대 선수들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20대 선수입니까? 아니요. 30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